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주로 일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재활용 골판지 박스를 활용해서 시각예술 창작을 하고 있는 김주영 작가입니다.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전시인데요. 이 전시 공간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동화의 한 장면을 연출한 듯 밝고 명랑해 보이지만 사실은 장례식을 치르고 사후세계로 가는 여정을 표현한 공간입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이렇게 삼지창과 도끼를 들고 서 있는 파수꾼이 세워져 있고 이 공간이 죽음과 탄생의 순간을 재현하는 신성한 공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들의 이름은 고가치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주 재료가 골판지인데 골판지는 나무로 태어나서 제 할 일을 다 하고 재활용되면서 이곳저곳 여러 사람, 여러 장소를 거쳐 다시 쓰임이 다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고 우리의 인생 모두는 소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의미에서 캐릭터화해서 고가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당신의 안녕을 위하여는 상여라는 도구를 저만의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상여는 초상을 치를 때 시체를 묘지까지 나르는 가마같이 생긴 장례 도구인데요. 제 작품에서는 3명이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10명 정도가 들어야지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도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혼자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고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바닥에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들어온 관람객은 작품과 하나가 되고 누구인지 모를 어떤 망자의 사후 여정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두렵고 내 주변에는 상관없는 단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이건 가난하건 악했던 선했던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자극을 통해 산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더 강렬하게 느끼고 더욱 진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저는 입체화 구조, 평면 작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전시 공간을 총체적인 3차원의 회화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간 연출을 처음부터 해왔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부 때 회화 전공을 졸업하고 이후에는 대학원을 진학해서 조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작품을 구상할 때 회화적인 이미지로 구상을 하고 입체는 머릿속에서 그려진 회화의 3차원으로 튀어나왔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 초기 때부터 좌대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 초기에는 물고기의 도시 여정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회로부터 느꼈었던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대입된 작품 시리즈인데요. 당시 스스로를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그러면서도 단단하고 강인한 돌을 주 재료로 사용해서 물고기가 육지에서는 살 수 없지만 황무지를 개척하듯이 역경을 긍정으로 이겨내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다
라는 자기 암시적인 내용을 했던 그런 작품 시리즈였습니다. 엄청나게 주관적인 감정이입이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늘 작품을 구상할 때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작품이 있고 주인공이 놓여지는 자대를 활용해서 상징적인 배경을 암시했었는데, 말하자면은 자대가 작품의 무대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대도 기본 네모 자대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상징적인 형태를 만들거나 오브제를 사용해서 연출을 했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업 재료와는 좀 많이 상반되죠. 이렇게 하고 싶은 주제나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재료를 유동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작품의 주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다르지만 형태에서 오는 조형성은 비슷하다는 느낌을 혹시 받으셨나요? 작품을 보시면 볼륨보다는 정면에서 드러나는 형태의 라인이랑 표면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죠. 그게 바로 제가 학부생 때 서양화를 전공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화적인 시각으로 입체를 접근했기 때문에 볼륨보다는 정면에서 보여지는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돌을 갈고 쪼으면서 종이를 조각조각 찢어 붙이면서 붓으로 터치를 내듯이 작품을 완성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물고기의 도시여정 작품들 덕분에 저는 2015년, 2016년 경상남도 차세대 유망예술인으로 선정돼서 2년 동안 2천만 원의 기금을 받고, 같은 기간에 창녕문화예술센터라는 레지던시에서 2년 동안 또 재료비와 작업 공간을 지원받아가지고 작가로서 경제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2015년 한국구상조각대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 공모전에 도전을 하게 됐었는데요. 당시 공모가 이례 없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응용하는 주제였는데, 저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차용해서 악이 정화되고 순화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모를 했었고 우수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좌대를 살펴보시면 이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게 느껴지시죠? 우주 공간 같은 내면 세상을 여행하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좌대를 제작하고 그 위에 LED 전구들을 붙여서 활주로를 상징하고 좌대 사면에 상상 공간을 그려 넣었었습니다. 양쪽의 스탬볼들은 우주 공간의 행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공모전을 이유로 제 작품 세계에 3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대변하던 물고기가 작품의 배경이 되고 주인공이 여우로 바뀌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육지에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고기는 유년 시절처럼 과거가 되고 성장의 배경이 되듯이 작품의 배경이 된 거죠. 그리고 왜 하고 많은 육지 동물 중에 여우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기준에서는 여우가 지혜롭고 귀엽고 민첩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이상향적인 모습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 여우는 처음에 2019 국제조각 페스타 전시장면을 보셨다시피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추상적인 이미지로 진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다가 조각으로 전향했던 이유가 입체적인 표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집중했었는데
공모전을 통해서 좌대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은 다시 평면 작업이 되고 평면 작업을 하면서 다시 입체적인 평면을 고민하다가 발견한 재료가 바로 재활용 골판지 박스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돌로 부조를 할 수도 있었고 폴리나 철, 스텐, 기타 등등 조각의 많은 재료로도 부조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재활용 골판지 박스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업을 하는 주제에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서 결국 사소한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골판지라는 이 재료가 누군가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선사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골칫거리 분리수거용 그냥 쓰레기일 뿐이라는 이 가치의 양면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간 골판지에서 사람 냄새가 나고 찰나의 인생이 담겨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좌대가 상징적 오브제에서 설명의 드로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대 위에 그림으로서 설명하던 배경을 캔버스로 옮겨 전시 공간의 벽에 걸게 되고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은 다시 부조의 형태의 입체가 되어 작품, 좌대, 벽면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게 됐고 그 설명의 방식이 점차 확장돼서 현재의 공간 설치 방식의 골조가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최근 작품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019년 창원 아시아미술제에 참여했던 작품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벽면과 바닥에 골판지를 붙이고 깔아서 공간에 통일성을 주고 그 위에 골판지로 만들어진 나무와 풀, 동물의 형상들로 채워 상상의 정원을 연출했었습니다. 저는 이 전시 공간 자체를 생명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전시 공간을 꾸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대한 우주에서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라고들 하죠. 너무나도 미비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우주와 많이 닮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인체 구조를 모티브로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닮은 수많은 생명들이 거대한 멸망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자연물과 비슷한 작품들이 어우러진 골판지 정원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거대한 우주를 지닌 소중한 존재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행복이란 결국 사소한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자신과 주변이 안녕해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품 설명 첫 영상에 설명드렸던 당신의 안녕을 위하여 작품을 1.5배 키우고 약간의 변형을 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작년 가톨릭 미술 공모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공모전에 낼 생각으로 구상을 했다가 국제종합 페스타 기간이 먼저여서 같은 주제의 작품을 크기와 약간의 변형을 줘서 2개로 제작하게 됐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5대째 가톨릭이고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가톨릭 공모전에 가톨릭을 상징하는 작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종교를 떠나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유교적인 사상과 불교를 접했었습니다. 당시 공모전의 주제가 품따였는데 제가 가톨릭 신자이지만 가톨릭이 절대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언어와 문화가 다르듯이 종교도 결국 세습되고 습득되어지는 문화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교의 진정한 포용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평등해야 되고 그것이 포용이고 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의 전통 장례 도구인 상여를 통해 전해진 관습의 이미지가 아닌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제가 믿고 있는 신과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었습니다.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긍정의 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작게나마 예술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팁 3가지를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주제로 작품을 해야 할까?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나 불행조차도 주제가 될 수 있고, 사회를 바라보고 마치 내가 기자가 되거나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듯이 시사하고 싶은 사회적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사회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개인적인 기록이나 수집도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지는 자신이 내면에 있으며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마음으로 바라는 무언가가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이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둘째,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할까? 일단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습득해보세요. 내가 어떤 주제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재료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작품의 주도권을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작가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도 연구하고 사소한 사물, 물질, 현상을 관찰하는 탐구력을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는 어떤 방식의 시각적 언어를 구축해야 할까? 많은 재료를 접해보고 여러 선배 작가들의 전시를 보면서 끌리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흉내도 내보고 변형도 시켜보면서 점차 자신만의 확고한 주제가 정해지면 실전 때 부딪히다 보면 자신만의 방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작업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뭐든지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인사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